China saw then that it had an emerging public health crisis on its hands. They knew. China could have prevented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orldwide. China could have spared the world a descent into global economic malaise. They had a choice. But instead, China covered up the outbreak in Wuhan. Its National Health Commission ordered virus samples destroyed on January 3rd. China disappeared brave Chinese citizens who raised alarms. It deployed its propaganda organs to denounce those who politely called for simple transparency. And that brings us to today, 120 days on. China is still refusing to share the information we need to keep people safe, such as viral isolates, clinical specimens, and details about the many COVID-19 patients.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중국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동영상이 그 기자회견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어제 폼페이오가 전체 기자회견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한중앙병원 응급실 실장인 닥터 아이 팬이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한 지 128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닥터 리원 양은, 여기서 리원 양은 중국의 이 우한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병했을 때 그것을 경고했던 의사였죠. 근데 본인도 감염이 돼서 이제 돌아가신 중국에서 의인으로 칭송을 받는 그 의사입니다. 그녀의 동료였던 닥터 리원 양은 아이의 보고서를 의료계 동료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유했습니다. 다음날 12월 31일 우한 지역의 보건당국자들은 그 의사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성 폐렴에 걸린 수십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중국 당국자들은 리원량과 여러 다른 의사들을 거짓 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새로 출현하고 있는 공공보건 위기가 그들 손안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중국은 세계가 글로벌 경제 침체로 하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중국은 우한에서의 역병 대발발을 덮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1월 3일 바이러스 샘플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를 경고했던 용감한 중국 시민들을 실종시켰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프로파간다 기관들을 이용하여 단순한 투명성을 정중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이 벌어진 지 120일이 지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유하길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이러스 분리물, 임상 표본물, 그리고 작년 12월 수많은 코비드-19 환자들에 대한 세부 정보들입니다. 최초 감염자에 대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진실 말하기와 투명성 요청은 정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진행 중인 위협입니다. 뉴욕의 의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도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이와 같은 재난이 또다시 공격할 내일에 적시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공유할 나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그러한 선택을 한 결과로 각 나라들은 중국 공산당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그리고 자신들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를 언급한 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탈중국을 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러한 뉘앙스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최근 몇 주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프랑스는 중국 공산당 대사들을 엄청난 거짓말과 비리들로 인해 퇴출시켰습니다. 스페인은 결함이 있는 중국산 검진 키트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체코와 다른 여러 나라들 역시 중국의 불량품 개인 방호복을 받았습니다. 호주와 스웨덴은 이번 코로나 발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 도미닉 랍, 그는 영국은 이제 베이징과 일상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외무부 장관조차도 브뤼셀은 중국에 대해 조금 순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영국도 이제 중국하고 결별할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 인식에 대해 감동받습니다. 세계의 자유국가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 혹은 전 세계의 중요한 문제인 경제적 이해, 이것들을 중국이 세계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 정권과 진정한 윈윈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협정과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이루었던 상호 호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제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한층 더 주장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유럽 국가들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대만으로 하여금 세계보건총회와 다른 관련 유엔 현장에도 방청인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저는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에게도 이번 달 WHA의 세계보건총회, WHA에 대만을 초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테드로스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고 그의 전임자들도 여러 사안들에 대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미국이 대만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준비 단계에 착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물론 이 외에도 이 뒤에 보면은 폼페이오가 뭐 이란 관련 내용들, 그리고 한국하고 FTA를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의 그 절반 이상 대부분의 내용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언론 뉴스들을 보면은 폼페이오가 중국 책임론에서 한 발을 뺐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그 내용들을 보셨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과 전 세계로 하여금 탈중국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한 연구소에 대한 국제조사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만을 유엔에 가입시키려는 준비 단계에 착수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중국으로서는. 지금 트럼프하고 폼페이오가 이 중국 공산당 정권 붕괴시키기 작전에 혼연일체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펜스 부통령도 이 중국 공산당 정권 붕괴시키기 작전에 이제 곧 가입을 할 것입니다. 가세를 할 겁니다. 미국의 중국 공산당 정권 붕괴시키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